외로운 마음이 불러온 재앙. 이기만 씨의 로맨스 스캠 실화. 저녁 7시. 이기만 씨 63세는 혼자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35년간 함께했던 반쪽이 사라진 후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여보야,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거실벽을 바라보며 이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퇴직 후 시간은 너무 많았고 할 일은 없었다. 아들 기성이는 바쁜 직장 생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며느리와는 아직 어색한 사이였고 손자는 아직 없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다.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서핑이라도 해야 시간이 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고 가끔은 댓글도 달았다. 그것만이 외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처럼 페이스북을 보고 있던 이 씨에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미셸리라는 외국인 여성이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금발의 백인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려요. 참 젠틀해 보이시네요.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외국인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다. 영어로 된 메시지였지만 번역기의 도움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 같은 노인한테 왜?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어색한 영어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미셸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미셸은 자신을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간호사라고 소개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고 2딸이 있다고 했다. 이 씨와 비슷한 처지였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매일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이 이해되네요. 우리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셸의 메시지는 따뜻했다.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로 마무리됐다. 이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켜서 미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미셸에게 이야기했다. 오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와, 정말 아름답겠어요.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한국의 벚꽃을 보고 싶어요. 미셸은 이 씨의 일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셸과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미셸이 보낸 메시지였다. 이 씨도 같은 마음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물론 미셸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 자체가 소중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느껴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있는 곳은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힘들어요. 이 씨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다. 미셸은 자신의 일상 사진들을 자주 보내줬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 딸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텍사스의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날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로 미셸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미셸에게서 조금 다른 메시지가 왔다. 사실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딸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 씨는 걱정됐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500 정도면 일단 해결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급여를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 씨는 고민했다. $500면 하나로 약 65만 원 정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그리고 미셸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 같은 분이에요. 꼭 갚을게요. 국제 송금이 처음이라 은행에서 헤맸지만 결국 돈을 보냈다. 미셸은 고마워하며 사진까지 보내줬다. 딸이 대학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 주 후 미셸이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 문제로 은행에 돈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800였다. 이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셸의 절박한 설명을 듣고 또다시 돈을 보냈다. 그 다음 달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 $1,500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다음 달에는 꼭 정리해서 모든 돈을 갚을게요. 이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또 돈을 보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아픈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미셸이 갚겠다고 한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4개월째 미셸에게서 더 큰 요청이 왔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에게 한국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의 한 국제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씨는 기뻐했다. 드디어 미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사 비용과 항공료, 그리고 첫 달 생활비가 필요해요. $5,000 정도 되는데 병원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해야 해요. $5,000는 하나로 약 650만 원이었다. 이 씨에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미셸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정말 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확정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한 달 안에 서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 있어요. 이 씨는 밤새 고민했다. 650만 원이면 자신의 생활비 몇 개월치였다. 하지만 미셸을 만날 수 있다면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이 씨는 돈을 보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미셸은 한국에 오지 않았다. 비자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혀서 연기됐어요. 그 사이에도 돈 요청은 계속됐다. 비자 수수료, 추가 서류 비용, 격리 호텔 예약 비용. 핑계는 끝이 없었다. 6개월 동안 이 씨가 미셸에게 보낸 돈은 총 2,800만 원에 달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야 했다. 미셸, 저도 이제 보낼 돈이 없어요.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항공료만 더 보내주시면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었다. 그러자 미셸의 메시지 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주말에 찾아온 아들 기성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씨는 미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웠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버지, 혹시 사기당하고 계신 건 아니죠?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던데. 기성이의 말에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바보같이 보이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정말로 미셸은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날 밤 이 씨는 미셸이 보낸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사진들의 화질이 각각 달랐고 배경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았다. 궁금해진 이 씨는 구글에서 역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을 알아냈다. 미셸의 사진을 검색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미셸이 보낸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한 러시아 모델의 사진이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사진들이었다. 이 씨는 손이 떨렸다. 가족 사진이라고 했던 것도, 병원에서 일한다던 사진도, 텍사스 풍경이라던 것도 모두 가짜였다. 인터넷을 더 검색해보니 로맨스 스캠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가짜 신분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였다. 피해 사례들을 읽어보니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다. 화상 통화는 안 된다는 핑계, 갑자기 생기는 긴급 상황들 만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패턴. 이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 씨는 머리를 감쌌다. 2,800만원. 퇴직 후 남은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더 참담한 것은 6개월 동안 자신이 느꼈던 사랑과 설렘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미셸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아마 중년 남성이거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기꾼이었을 것이다. 다음날 기성이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셸과의 모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털어놨다. 기성이는 노트북을 보더니 경악했다. 이거 완전한 로맨스 스캠이에요. 기성이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며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봐요. 이 사진 모델 이름이 나타샤 이바노바예요. 러시아 모델이고 이 사진들 벌써 5년 전부터 스캠에 사용됐다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 총 얼마나 보내셨어요? 2,800만원. 기성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아버지, 이거 신고해야 해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는 이런 사건에 익숙해 보였다. 로맨스 스캠 피해가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중년 이후 분들이 많이 당하시죠.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해외로 송금된 돈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신원도 파악하기 힘들고요. 이 씨는 절망했다. 돈도 잃고 사랑도 가짜였고 이제 남은 것은 수치심뿐이었다. 이런 사기에 당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외롭고 선량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이죠. 형사의 말에 이 씨는 자신을 돌아봤다. 아내가 떠난 후의 외로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마음이 사기꾼들에게는 완벽한 타깃이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이 씨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성이가 걱정되어 매일 찾아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평생 바보로 살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한 거예요. 요즘 이런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 해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왔다. 아버지, 저희가 계속 함께 있을게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하게만 계시면 돼요. 기성이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을 찾아냈다. 아버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피해자 모임에는 이 씨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다. 60대 여성 박 씨는 남편과 사별 후 가짜 미군 장교에게 3,500만 원을 보냈다고 했다. 50대 남성 김 씨는 이혼 후 필리핀 여성이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처음엔 너무 창피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당할 수 있나 싶어서. 박 씨가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가족들에게도 한동안 말 못했죠. 김 씨도 공감했다. 이 씨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 씨가 물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박 씨가 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여전히 잃은 돈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자책감은 많이 줄었다. 기성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뭔가요?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찾는다고 한 건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기성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게. 멀리서 가짜 사랑을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사랑은 바로 곁에 있었네.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로맨스 스캠 의심 신호 5가지. 1. 프로필 사진이 너무 완벽하고 모델 같다. 2. 화상 통화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 3.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4. 만나자고 하면 계속 핑계를 댄다. 5. 개인정보를 자세히 묻거나 사진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도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씨는 기성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손자 준호도 함께였다. 6개월 전만 해도 온라인의 가짜 여성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뭐예요? 기성이가 물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더라고. 내가 미셸한테서 사랑받고 싶어서 돈을 보낸 건데 진짜 사랑은 너희들에게 주는 거였어. 기성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도 충분히 사랑받고 계셔요.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때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2,800만 원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값진 것을 얻었다.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래, 할아버지도 준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기성이와 수진이가 함께 도와주었다. 예전에는 혼자 먹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됐다.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와서 같이 저녁 먹을게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래야지. 아버지 혼자 두면 또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을지 몰라. 기성이가 농담으로 말하자 모두 웃었다. 이 씨도 웃으며 답했다. 이제는 안 속아.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 씨는 아내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야, 미안해. 내가 바람을 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바보같이 속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